이제 뭐 분노의 시대죠. 사람들이 왜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뭐 빡치는 일이 좀 많으니까. 본인이 진짜 0.000 나노미리 값의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은 그 값의 위치를 최대 활용하려고 갑질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일상 분노는 어디서 오냐면 먹고 사니지. 결국엔 내가 얼마나 이 분노를 흡수할 수 있나. 왜냐면 여러분 분노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이게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안에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분노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안무에 대한지 뼈아대. 요즘 이제 기계처럼 나와. 하도 하니까 무슨 이렇게 테이프 트는 것처럼 나와 이제. 38번째니까. 네, 38번째 시간. 이제 오늘 주제는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이제 뭐 분노의 시대죠. 사람들이 왜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분노의 시대잖아요. 분노의 시대. 뭐 빡치는 일이 좀 많으니까. 근데 빡치는 일이 옛날에도 많았는데 잘 몰랐었죠. 요즘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빡치는 것도 뭐 더 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편향도 솔직히 좀 심해져 있고 그렇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분노가 더 많아 보이는 거고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아니 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티 디프레션 항우울제 처방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울증의 원인은 또 뭐 분노뿐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안티 디프레션 항우울이 계속 단어가 빈도가 한 번도 진짜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진짜. 뭐 미국은 그게 뭐 규모가 얼마나 더라. 하여튼 약 먹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 분노가 솟구쳐 올 때 이제 제가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이거 얘기한 거 옛날에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좀 여기다 써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얘기해 볼 건데 뭐 분노가 왜 생기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좀 달아야 되는지. 근데 그 여러분 분노가 왜 생기냐면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노의 뿌리. 결국에는 여러 가지 중에 뿌리가 이렇게 하나만 있지는 않으니까 큰 뿌리, 작은 뿌리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뿌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노가 솟구치는 이유가 뭐 부조리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건 당연히 분노의 원인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누가 거짓말하고 뭐 날 속이고 막 이런 것도 다 분노의 원인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소한 분노, 일상 분노는 어디서 오냐면 먹고 사니지. 예를 들면 뭐 식당 같은 거 가봐요. 막 확 버럭버럭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서빙 빨리 안 해준다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고. 근데 막 굳이 거기서 화를 낼 필요는 없거든요, 진짜. 아니 뭐 화가 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거기서 화낸다고 그런 분들 있다. 화내서 막 공짜로 먹으려 그러고. 있어요. 그거 진짜 나쁜 건데 그거 진짜. 그 아무튼 블랙 컨슈머라고 하나? 네, 그냥 사실 협박이죠. 그건 분노가 아니라 협박이죠, 협박.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LG 홈쇼핑 그 콜 받는 걸 했는데 20대 때 거예요. 딱 떠요. 전화 딱 뜨면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거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죠. 그 기본적으로 두 유형이 하나는 그냥 내키는데 샀다가 반품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제 쌍욕을 하고 뭐 그냥 그런 분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쓰잘데기 없는 분노를 일으켜서 진짜 일하는 사람의 분노를 사죠 진짜. 분노 유발자들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거 촬영하고 집에 가서 장인어른이랑 우리 장모님은 배탈이 나셔갖고 같이 못 드셨는데 그 인도 이렇게 카레 이렇게 난 이런 거 파는데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탄두리 치킨도 팔고 거기 가서 이제 시켰는데 그러니까 난 하나에 우리 애기 밥 먹어야 되니까 쌀밥을 하나 시켰는데 그 알바 친구가 약간 어리버리했어요. 내가 봐도. 근데 난이 2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좋은 거 아니야? 하나인데 2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죠. 근데 이제 그 계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식었고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2개 먹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쟤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장인어른한테도 그냥 어차피 이거 양 부족하다고 내가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먹겠다고 우리 하니까 그냥 계산하겠다고. 그래 밥 지금 애기 먹어야 되니까 달라고 해서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방금 뭐라 그랬죠? 먹고 사는 짐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냥 이건 저는 벌써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난 하나 먹는다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게 뭐 더 먹는다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막 치명적인 막 타격을 입고 막 내일 당장 대출을 끌어다 써야 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시켰는데 두 대가 오면은 그래갖고 3천만 원짜리 샀는데 6천만 원을 청구하면 이 새끼들 미쳤나 그러겠죠. 그거는 당연히 제가 그런 경제적 감당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 시대의 시민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냥 교양인, 아니 진짜 교양인. 그러니까 문명인. 그 버틀란트 러셀이 그러거든요. 동물이랑 그러니까 시빌라이즈된 인간이랑 문명화된 인간이랑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참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서양 철학사 그 1장에 나와요. 간지나는데 죠? 네 입에서 러셀이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나 그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그거예요. 멋지다.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진짜 그게 시빌라이즈된 문명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진사회성 동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그런 거에 고려 없이 그냥 진짜 무슨 무조건 반사처럼 툭 찌르면 툭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이미 그 훈련이 돼 있어. 나한테 잘못만 해봐. 내가 아주 뒷박이 뭔지 보여주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이 먹고 사는 짐과 관련된 건데 결국엔 내가 얼마나 이 분노를 흡수할 수 있나. 왜냐면 여러분 분노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이게 낼 필요가 없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 뭐예요? 뭐 절대 권력들이 부패했을 때 그땐 다 같이 분노해야죠. 그러면서 그거를 분노해서 끝낼 게 아니라 행동해야죠. 행동. 그때는 분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해야죠. 행동. 근데 그냥 생활 분노들은 진짜 안 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또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막 바쁘다 보면 이렇게 쏟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또 상황이 다르겠죠. 막 뚝배기 같은 거 쏟아서 우리 애가 화상을 입었다. 그럼 막 진짜 열받겠죠. 그거는 뭐 따지고 뭐 해야겠죠, 진짜로. 그래서 빨리 병원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 조금 흘렸다, 나한테. 그거 갖고도 이 새끼 너 눈 안 뜨고 다녀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물 조금 이렇게 툭툭 치고 말리면 되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즘에 뭐 그냥 여기저기서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뭐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그 다음에 그것도 있었어. 내가 지난달인가? 검진센터에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가 반차까지 쓰고 왔는데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케줄이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됐으면은 차분하게 저는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뭐 보상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거기에 한 6, 70명 있는데 다 들으라고 막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몰라. 나 진짜 내시경 하시는 분들도 깰까봐 진짜 너무 소리를 크게 질러.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좀 더 받고 더 타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분노의 시대라고 했을 때 먹고 사심 얘기도 했었고 뭐 이거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미 저번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죠. 여유가 그러니까 특히 이게 이 물질의 여유가 없으면 정신의 여유가 없고 또 물질 여유가 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회생활이랄지 아니면 뭐 TV랄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SNS에서 여러 소모적인 논쟁이 있잖아요. 나의 가치관을 달았을 때 그러면서 이미 이 정신 에너지를 계속 고갈된 상태가 있어.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제력이 되게 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자기 기준의 예의가 없다던가 혹은 나에게 조그만 실수를 했을 때 이거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이제 못 참는 거지. 그래서 이게 표출이 되는 거죠. 표출되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갑질 문화가 있잖아. 아유, 그러니까 우리 갑질 되게 싫어하면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일상의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갑질. 갑질의 만연. 갑을 욕을 되게 하는데 생각을 보세요. 주변 보시면 본인이 진짜 0.000 나노미리 갑의 위치에 있다 생각하면은 그 갑의 위치를 최대 활용하려고 갑질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 특히 뭐 식당이나 뭐 마트나 그런 거 보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막 하대를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어떤 그 전반적인 이 사회 안에서 그래서 분노까지 표출되는 그 역치가 되게 낮아진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막 먹고 사니 지금 우리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 여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 분노가 이제 반 비례하게 사라질 것 같아요. 여유가 이제 많아지면 분노는 떨어지고 이제 결국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무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유가 무한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 여유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분노도 영에 수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도 대처하는 법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에 대처하냐?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분노에 대처하는 거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열받았으니까 뭐 화를 낸다거나 그거를 저는 꼭 그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좀 훈련이 필요해요. 이거는 또 좋은 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그러니까 기분 좋지는 않아도 상태가 멀쩡할 때 그런 상황을 좀 한번 진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서 진짜 분노를 폭발시켜서 내가 뒷박을 폭발시켰을 때 그 오는 후폭풍에 대해서 진짜 후폭풍에 대해서 예? 막 친구랑 싸웠어. 너 이 새끼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절교할 거야. 이제 그 절교할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연인과 싸웠을 때 막 내가 막말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막 분노가 쳐서 회사에서 깽판 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 그것만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봐도 이 분노를 내가 진짜 폭발시키지 않으면은 안 될지 아니면은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가 이걸 감수하는 게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덜 하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거를 진짜 조금만 생각해. 왜냐면 저는 진짜 이걸 맨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렇게 고객사가 많아요. 고객사가 저한테 막 이상한 짓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랑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진짜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그럼 어때요? 판단을 해요. 진짜 내가 이거 안고 가면은 진짜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끊어요. 그 관계를 고객사랑.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얘네가 좀 부조리하지만 부조리까지는 아니고 뭐랄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만 얘네랑 안 하면 우리가 타격이 너무 커. 그럼 어때요? 우리 회사 식구들 있으니까 제가 꾹꾹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때요? 오히려 좀 제가 합리화를 해요.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나면은 어차피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합리화를 하고 나면 조금 낮아진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진짜 이거를 이게 시뮬레이션이 좋다 펠프스도 시뮬레이션으로 금메달 먹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잃을 게 없고 하면 좋은데 이 시뮬레이션을 진짜 안 해요. 회사 가면은 여러분 진짜 많이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냥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되게 완벽하지 않고 진짜 어떻게 보면 최소한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완벽하면 완벽해서 좋겠지만 다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하는데 막상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서점터 나갔을 때 어떤 한 친구가 나왔는데 되게 차분하게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지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분노 한 단계 넘어갔어. 자기가 글도 써보고 다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글 쓰고 그걸 꼼꼼히 읽고 진작에 생각해봤냐? 안 한다니까요. 정서명명하기까지는 갔어. 객관화 하려고. 근데 이게 데일리 리포트랑 한 맥락이에요. 데일리 리포트 썼으면 나중에 자기가 그 상중하 몰입도도 한번 체크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 글 쓰면 나아진대.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명령하면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쓰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그러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 친구는 단순히 분노가 아니라 자기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면 자꾸 막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의 말씀을 드리면 뭐 이게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어가 안 된다. 그럼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전문가. 그거 맞죠. 그것도 이게 좋은 얘기예요. 순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웃긴 게 보면 병원 가면은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걸. 감기. 몸에 관련된 거, 감기 같은 경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건 되게 열심히 가시면서 이 정신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좀 터부시 되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게 정신병자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거를 병으로 생각 안 하고 미친 놈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병이 되게 큰 거거든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계세요. 이분들도 연구 공부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호르몬 싸움이니까. 그냥 어떤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어가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죠. 무조건 좋습니다. 받는 게. 그래서 1순위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분노라는 게 일시적인 게 있고 근본적인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이렇게 툭 치거나 부딪히는 거나 할지 이런 거는 되게 솔직히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분노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에서 분노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걸 말씀드리면 사람이 변할 때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이라든지 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이 멋있잖아. 그렇죠. 분노하는 사람이 멋있진 않죠. 그래서 막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멋있다 생각했는데 주변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멋있나? 뭐라고 그런 진상이란 진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교양인으로서 혹은 내가 바라는 나의 정체성을 생각을 하고 그 정체성을 내 안에서 그거를 일어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뭐냐면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형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정체성 모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먹힐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나도 근데 5살, 4살은 그래도 되는데 5살은 그래도 안 돼. 이게 정체성 모델이에요. 애들이 5살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래. 여러분 정체성 모델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내적 동기입니다.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외적 동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주 좋은 포인트. 이 정체성이 내 안에 딱 이게 맞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 하는 순간 이건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뭐가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유발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적 동기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티베이션이 계속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양인으로서 여러분 유명 사람이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가 면전에 대고 막 이렇게 분노를 표한 적 있잖아요. 근데 면전에 대고 분노를 표할 때 네가 21세기 산 걸 감사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 10세기 전만 하더라도 바로 너는 그 상태 멍둥이로 뒤통수 맞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10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미국 있잖아요. 미국 나오라고 총 들고 나오라고. 그 한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결투. 미국은 바로 총질했잖아요. 맞아. 링컨도 막 그거 가고 갈 뻔하고 그랬을 거예요. 막 그거. 미국의 해밀턴 이 사람 죽었으니까 그 결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것인가? 그 중에 분명히 분노는 아닐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간의 관계랄지 먹고 살리는 리듬이랄지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분노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대중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순간 기분으로 정서명명을 하든 내가 정체성 모델 하든 간에
상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 분노는 순간순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면 무조건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랄지, 왜냐면 내가 지금 내 상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거 진짜 딴 수가 없어요. 본인의 어떤 인격 수준을 높이고 본인의 마음의 수준을 높이고 정말 어떤 철학적인 어떤 수준까지 높여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직장을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사를 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맞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다음 얘기로 연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분노가 이제 진짜 폭발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인데 그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우리 분노가. 이거는 내가 해탈하는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그치, 해탈. 그리고 용어 좋다. 맞아. 해탈이 안 돼. 그럼 어때요? 인간, 우린 사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해탈이 안 돼. 그러니까 폭발해야 돼, 드디어. 그럼 결국엔 뭐예요? 상사랑 싸우는 거야. 결국 분노는 직장이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거는 뭐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쳐도, 근데 이제 회사에서 싸우겠다는 건 뭐예요? 그만둘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원인 제공자는 분명히 상사지만 미친놈이 상사면은, 근데 고 작가님 옛날에 말했는데 어떤 잘못에도 100%라는 게 없어요. 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1%든 5%든 여러분 잘못이 뭐냐? 여러분이 그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만둬야죠. 근데 여러분 그만둘 능력이 아까랑 또 앞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만둘 능력이 없는데 분노 폭발하고 그만둬서 개운해. 그 순간 개운해. 어떻게 먹고 살 건데요?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책이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거. 그래서 플랜 B 얘기도 우리가 주구장창 한 거고 플랜 C도 하고. 저는 왜냐면 회사에서 분노 몇 번 폭발시켜 봤거든요. 예? 제가 어저께 글 하나 쓰려다가 안 쓰고 그냥 잔 게 있는데 그게 있어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앞에 오늘 이제 이게 다 제 앞에 얘기부터 합친 얘기네요. 이 앞에부터 다 이거 먹고 사는 중부터 뭐 참는 법, 뭐 해탈하는 법, 나 그런 것까지 다 합친 얘기. 이게 문명인 되는 법. 이 에피소드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제 1화로 이 에피소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글을 쓰다가 말았냐면은 내가 만약 다시 삼성으로 돌아간다면이에요. 내가 심심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만약 다시 삼성으로 돌아간다면 그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삶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 전제로 지금 삶의 최대 장점은 리스크는 많지만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유를 포기하고 리스크가 적은 삶, 막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성공, 고 작가님 뭐랬어요? 성공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건데 내가 가치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리스크가 적고 막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해도 잘나는 세상에서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삼성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상무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해서 오피셜하게 그냥 올바른 프로세스로 경력자 면접 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요. 근데 원래는 2년 전에는 못 들어가요. 삼성 그만두면 2년 안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동종업계로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될 거예요. 저는 상품 기획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 상품 기획을 잘하기 때문에 상무님도 한번 와달라 그랬었고 나한테.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저는 무조건 칼퇴근할 거예요. 딱 시키는 거 하고 바로 그냥 5시면 칼퇴근. 그 다음에 거기 우리는 개발실이어서 자율 출근이랑 탄력 근무제랑 합치면은 7시에 그러니까 화수목에 야근을 좀 해놓고 탄력 근무제를 하면은 토요일,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4시간까지 근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7시에 출근하면 11시에 퇴근할 수 있어요. 난 금요일날 11시에 퇴근할 거예요. 그래놓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왜 잡냐 그럴 거야. 그러면은 그럴 거 이 새끼 꼴통이네 막 고문관이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일 잘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고가가 있잖아요. 고가 C를 두든 둘을 두든 난 상관없다고. 난 이 정도 월급이면 충분하. 나는 그걸 선택해서 들어온 거예요. 나는 야망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했지 삼성 있을 생각은 없어요. 난 그걸 선택해서 들어올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거기서요. 내가 가치도 정했고 그 다음에 내가 폭발 상황에도 다, 왜냐면은 거기서 나한테 그거잖아요.
막 이 새끼 말 안 듣는다고 지랄을 하면 내가 분노를 하게 되잖아 거기서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난 폭발시킬 거라니까요. 근데 난 거기서 내가 불이익은 뭐예요? 하위고가를 받는 거예요. 받겠다니까요 나는 그거를요. 그래놓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문명이 내가 어저께 딱 진짜 이 생각을 했어. 그 대신 하루에 30분씩은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이 없는 순간이 있어. 우린 제조업이 아니라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발실이기 때문에 일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도 놀지 않을 거예요. 전 삼성 들어가면은 업무 시간 핸드폰 그냥 비행기 모드로 놓고 아예 켜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요. 아예 핸드폰 꺼놓을 거예요. 그냥 업무 시간에. 예? 그리고 진짜 업무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내 규율부터 살필 거예요. 사내 규율부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법정 기준이 뭐냐면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게 법정 근로 점심시간 1시간 있는 게 여러분 9시간은 근무하는 게 그거예요. 4시간 30분 30분 4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지키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거 다 들이대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면은 나 그 상사가 뭐라 그러지 부하직이 나보고 뭐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업무 지시사 여기 다 써놨어요. 무능력한 상사의 특징에 대해서 다 써놨어. 내가 써놓은 대로 행동할 거라니까요.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말할 거예요. 아사모사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그럴 거예요. 에? 똑바로 말하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요 진짜. 그러면은 무능력하다고 말하고 다닐 거예요 걔를요. 폭발시킬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수하고 고가를 못 받을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또 그렇게 하다 고가를 못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나는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 할 거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여유를 또 얘기해. 나는 하루에 30분씩에서 20분씩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을 할 거예요. 논문을 요약한다거나 후배들이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고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애들은 날 따르게 될 거거든요. 그럼 나는 삼성을 진짜 편하게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뭐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요번에는 안 얘기하는데 이 뿌리 전에 이 씨앗에서 뭐가 있냐면 실력. 전 실력은 솔직히 자신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딴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세로토닌이 없어서 약 먹은 거 아니에요? 세로토닌.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작용은 호르몬 작용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는 것은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 호르몬이 무슨 뭐 이렇게 그 지능이 있어서 우리를 조정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 얘기 말씀을 드리면 분노가 분노 그 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분노 조절 원래 세로토닌 부족한 사람이에요. 세로토닌 분노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놀란 게 세로토닌이 없는 거야. 나 두 가지 놀랐는데 이 인간은 테스토스테론은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 되게 낮아. 제일 낮아. 근데 왜 제가 신기했냐면 이제 그게 뭐냐면 그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남성 호르몬 하는데 약간 오해가 있긴 하지만 뭐랄까 약간 맹수 같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좀 약간 마초 같은 이런 야수.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할 때 협상할 때 이럴 때 되게 이 테스토스테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풍기는 게. 근데 둘 다 부족해. 네, 부족해. 전 테스토스테론이 수치적으로 부족해. 근데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해결하냐면 거의 저랑 대화하면 해결해요. 대화를 해요. 대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분노를 잘하는데 분노를 다 저랑 대화하면 해결을 끝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뭐 어떤 과학적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약점을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해결할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분노가 있을 때에는 영성이 형 얘기해가지고 끝내야 되겠다. 얘기하고 끝내요. 다음에 분노할 게 뭐가 있어? 그래요. 벌써 끝내버렸는데. 혹은 본인이 뭐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심지어 테스토스테론도 없대. 근데 본인이 그걸 할 때 끌어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력이 딸려. 그러니까 많은 줄 알았는데 나도 많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냐? 그래서 네가 아픈 거야.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끌어다 쓰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했던 것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준이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것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너가 더 높은 곳을 가려면은
이것도 했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아프면 뭐를 해요? 아프면 못해요. 아프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데 내가 막 골골대갖고 병원에 누워 있어. 영상도 못 찍고 막 영업도 안 다니고 뭐 마비가 돼. 근데 우리 회사 친구들한테 죄 짓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우리 비즈니스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이건 아직 또 우리 캡틴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캡틴 능력이 더 좋고 우리가 팀이 더 잘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죠. 없어도 돼야죠. 없어도 될 정도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축하려고 팀장님부터 PD님까지 리더십 교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만 2년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그 분위기를 좋은 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왜 이게 다 분노랑 아까 여유랑 다 똑같은 얘기네요. 내가 나한테 철저한 만큼 자유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똑같아요. 여유가 있는 만큼 분노를 죽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호르몬적으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드릴게요. 제가 그 클락슨이라는 데 있었는데 진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그 교환학생으로 온 거예요. 거기에 한국 친구가. 근데 저는 그때 그 정신병이라는 걸 걸린 사람을 진짜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언제 폭발했냐면은 거기 이제 한국 친구가 한 8, 9명밖에 안 돼. 그 교환학생 온 친구들밖에. 근데 그 사랑 고백을 했다가 그 차여갖고 그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터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밥을 안 가서 이게 막 갈비뼈가 보여 막. 그리고 그 조그마한 동네인데 막 편의점 가서 막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막 한국 사람 없어서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막 가서 잡아오고 그랬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무슨 우리나라 유명한 부장판사인가 그래갖고 우리 연락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그냥 비행기 타고 바로 날라오셨어요. 완전 진짜 미친 사람 됐다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 약 탁 하나 먹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진짜.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도망가. 그래서 걔네 아빠랑 얘 잡으러 가고 또. 근데 그게 약 기운으로 진짜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그 약으로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또 운동하면 호르몬도 나오니까 그때 훈련을 해서 고쳐야죠.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사랑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은 많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햇빛 많이 받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짜 호르몬 싸움이니까 이게 너무 뭐 또 정신 승리도 할 필요도 없다 이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것저것 얘기해봤는데 오늘 또 우리 뼈독자 여러분께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빡쳤을 때 이렇게 해결한다. 그렇지. 또 빡침 해결법. 현자들이 있거든요. 나만의 빡침 해결법 이렇게 댓글로 적으시면은 또 그게 2,000개 정도 쌓이면은 또 저희가 책 한 권 쓸 수 있으니까. 예? 분노를 해결하는 2056번 6가지 방법. 그러니까 5,056가지 방법. 예? 그런 거 나오면 저희가 책 쓴 다음에 인쇄 전액 기부. 그래 당연하지. 전액 기부. 우리가 비용은 다 들어가는데 전액 기부, 인쇄 전액 기부. 현자들이 말하는 분노를 빡치는 2056가지 해결 방법. 그렇죠? 예? 전액 기부. 여러분이 말로 한 건 전액 기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분노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상사나 뭐 힘든 상황이나 부조리 때문에 빡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 우리가 이제 위로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